우리가 기억하는 세종대왕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백성을 사랑하고 깊이 헤아리며 위대한 업적을 이룬 성군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산인 훈민정음을 창제하던 그 순간 나라 안팎의 모든 지식인과 권력자들이 한 목소리로 그에게 등을 돌렸다면 어떠셨을까요? 심지어 그를 굳건히 지지하던 측근들마저 반대에 부딪혀 고립된 싸움을 이어갔다면 말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훈민정음 창제는 단순히 백성을 향한 왕의 너그러운 마음에서 시작된 선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나라의 미래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치러야 했던 그야말로 피말리는 전쟁과도 같았다고 한다면 믿으실 수 있으실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훈민정음 창제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그 위대한 탄생 뒤에 가려져 있던 치열한 대립과 갈등,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모든 고뇌를 짊어졌던 세종대왕의 인간적인 번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는 이 모든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 민족의 뿌리가 되는 위대한 유산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만약 이 질문들이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한다면 오늘 이야기는 당신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훈민정음이 왜 그토록 필요했는지 그 표면적인 이해와 위대한 탄생의 배경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당시 조선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글자를 읽고 쓰며 정보를 주고받습니다만 그때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조선은 한자를 사용했지만 한자는 배우기 어렵고 복잡하여 극소수의 지배층만이 익힐 수 있는 특권층의 전유물이었죠. 일반 백성들에게 글자는 그저 그림 같은 존재였고 이는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해 관아에 호소하려 해도 자신의 사정을 글로 적어낼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노비 문서를 위조당하거나 관청의 공고문을 이해하지 못해 자신도 모르게 큰 불이익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거나 조상께 제사를 지내야 할 때조차 중요한 예법이나 절차를 글로 된 책을 통해 배울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글을 모른다는 것은 곧 세상의 지식과 정보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의미했고 이는 곧 약자들이 더 큰 불평등과 억압에 노출되는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러한 백성들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궁궐 안에 앉아 정무를 보는 왕이 아니었죠. 직접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그들의 애환에 귀 기울이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야 한다. 이 간절한 염원, 바로 애민정신이 훈민정음 창제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이자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훈민정음은 단순한 문자 발명을 넘어 억울한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만인에게 열어주려는 위대한 이상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길을 헤매는 수많은 이들에게 환한 등불을 건네주려는 왕의 따뜻하고 굳건한 마음과도 같았죠. 세종은 이러한 위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정치적, 사상적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이 훈민정음 창제의 불씨를 지폈지만 그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까지는 실로 지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의 굳건한 의지 앞에는 단순한 난관이 아닌 조선의 뿌리 깊은 사상과 체제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죠. 놀랍게도 그 반대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종의 가장 가까운 곳, 조선의 학문과 지혜를 대표하던 지편전의 학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대부로부터 터져나왔으니 말입니다. 그들은 왕의 위대한 꿈에 반대했을까요? 첫째, 당시 조선 사회를 지배하던 뿌리 깊은 사대주의 때문이었습니다. 명나라를 큰 나라로 섬기던 시대에 한자는 문명의 상징이자 지식인의 필수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것은 마치 오랑캐의 지처럼 치부되었고 중화 문명에 대한 배신이자 조선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하늘의 이치를 담은 한자를 두고
어찌 천박한 업문을 만들려 하시나이까. 그들의 목소리에는 문자에 대한 깊은 경외심과 더불어 감히 대국에 맞서려는 듯한 불경함에 대한 우려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둘째, 기득권 유지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한자를 익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배울 수 있는 난해한 문자였기에 소수의 지배층만이 한자를 독점하며 지식과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죠. 문자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사이에 거대한 벽이 존재했고 이 벽은 곧 신분과 권력의 경계를 의미했습니다. 만약 백성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글자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이 대중화되고 정보의 흐름이 자유로워지면 기존의 엘리트 계층이 누리던 특별한 지위와 권위는 자연스레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특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것이 곧 훈민정음 창제를 가로막는 강력한 저항으로 이어진 것이죠. 셋째, 문자 통제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도 한몫했습니다. 당시 지배층은 백성들이 문자를 통해 세상 물정을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지식이 확산되면 통제가 어려워지고 자칫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글로 호소할 수도 없었고 법이나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훈민정음은 이러한 문자 통제의 장벽을 허물어 버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면 과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예전과 같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조정은 격렬한 논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훈민정음 창제에 반대하는 상소문을 들고 연일 세종을 찾아갔고 그 목소리는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궁궐을 뒤흔들었죠. 심지어 지편전 부제학 최만리 등은 목숨을 걸고 상소하며 훈민정음 창제를 강력하게 저지하려 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지식과 신념을 걸고 왕의 뜻에 맞섰던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늘 자신을 보필하고 학문을 논하던 신하들로부터 이토록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깊은 고독감에 빠졌을 겁니다. 마치 홀로 거대한 세상의 흐름에 맞서 싸우는 듯한 외로움과 불안감 속에서 그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려 했을까요? 단순히 정치적인 대립을 넘어 문자의 본질과 그것이 가진 힘에 대한 근원적인 사상적 충돌이 시작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거대한 사상적 대립 앞에서 세종대왕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모두가 반대하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신하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치밀하고 은밀한 전략으로 훈민정음 창제를 밀어붙였죠. 마치 거센 파도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등대처럼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측근 활용이었습니다. 공개적인 반대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그는 직접 궁궐 깊숙한 곳에 비밀 연구실을 마련하고 자신을 진심으로 따르는 젊은 학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척하면서도 밤낮으로 왕과 함께 새로운 문자의 원리를 탐구하고 다듬었죠. 마치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비밀스러운 꽃처럼 훈민정음 연구는 은밀하고도 뜨겁게 진행되었습니다. 정인지, 성삼문, 박팽년 등 훗날 지편전 학자로 이름을 떨칠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왕의 고독한 의지를 이해하고 이엄을 무릅쓰고 훈민정음 창제에 온 힘을 다했던 것이죠. 두 번째 전략은 점진적 공개였습니다. 처음부터 훈민정음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기보다는 백성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부터 조금씩 적용하며 그 유용성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기술 서적이나 의학 서적처럼 백성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분야에 먼저 새로운 글자를 시범적으로 사용하며 자연스럽게 백성들이 훈민정음의 가치를 체감하도록 유도했죠. 마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작은 틈새부터 열어 보이듯이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서서히 움직이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강력한 전략은 실용성 강조였습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이 단순히 새로운 글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나라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을 끊임없이 역설했습니다.
이 글자는 글을 모르는 백성도 쉽게 배우고 쓸 수 있어 자신의 뜻을 펼치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는 훈민정음이 백성들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가의 문맹률을 낮춰 사회 전반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확신했죠. 한글이 없던 시절 백성들은 글을 배우기 위해 한자를 익혀야 했고 이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쉬운 글자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밀한 전략 뒤에는 왕의 깊은 고뇌와 인간적인 아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거센 반대에 맞서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하고 신하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세종대왕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늘 눈병과 당뇨병, 피부병 등 여러 지병에 시달렸고 특히 말년에는 거의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나빠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병색이 완연한 몸을 이끌고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죠. 마치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의 열정은 육체의 고통마저 뛰어넘는 듯했습니다. 어쩌면 세종대왕은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반대뿐이었으니까요. 깊은 밤 홀로 불을 밝히고 훈민정음 해례본을 다듬던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고독한 투쟁이 상징이었을 겁니다. 병풍 뒤에 숨어 몰래 연구를 돕던 학자들의 모습은 그 시대의 엄혹함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들은 왕의 꿈을 함께 꾸었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은 오직 왕의 몫이었던 것이죠. 마침내 수많은 난관과 고뇌를 뚫고 훈민정음 해례본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단순한 문자의 발명을 넘어 민족의 정체성과 미래를 건 세종대왕의 위대한 투쟁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1446년 마침내 훈민정음이 반포되던 날 온 백성들이 새로운 글자를 배우며 환하게 웃는 모습은 왕에게는 더 없는 보상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고 그 희망은 곧 이 나라의 미래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세종대왕의 얼굴에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흘렸던 땀과 눈물, 그리고 고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을 넘어선 깊은 만족감과 함께 효연의 그림자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글자의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를 뛰어넘는 위대한 군주의 불굴의 의지와 예민 정신이 승리한 역사적 전환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토록 거대한 전환점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이처럼 굳건한 반대와 오랜 관습의 벽을 넘어서기 어려웠을 겁니다. 세종대왕은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굳건한 신념을 품고 있었지만 현실의 파고는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 거센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한 치밀하고도 고독한 전략들을 하나둘씩 펼쳐 보였죠. 마치 거대한 바둑판 위에서 한 수 한 수를 신중하게 두는 대국자처럼 말입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측근 학자들을 활용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궁궐의 한적한 처소에서는 불빛이 꺼지지 않았을 겁니다. 병풍 뒤에 숨겨진 공간에서 혹은 세상의 시선이 닿지 않는 은밀한 장소에서 왕과 소수의 학자들은 오직 백성을 위한 새로운 문자를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에 몰두했겠죠. 이것은 단순한 학문 연구가 아니라 거대한 비밀 작전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창조의 열망과 함께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이 늘 그들을 짓눌렀을 테니까요.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의 존재를 한 번에 드러내지 않고 점진적으로 세상에 알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실용적인 목적에 한정하여 그 가치를 증명하려 애썼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한자로 기록하기 어려웠던 농업 기술이나 의학 지식들을 새로운 글자로 쉽게 풀어내어 백성들에게 보급하는 시도를 했겠죠. 이처럼 훈민정음이 백성들의 삶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보여주며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조용히 설득해 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세종대왕이 겪었을 인간적인 고뇌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거듭되는 반대 상소와 신하들의 불복종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을 테죠. 지병이 깊어지고 몸은 갈수록 쇠약해졌지만 그는 왕으로서의 책임감과 백성을 향한 애민 정신으로 스스로를 다잡으며 버텨냈습니다. 늦은 밤 홀로 불을 밝힌 채 연구서책을 들여다보던 그의 병색이 완연한 얼굴에는 과연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이 고독한 싸움은 한나라의 군주가 짊어져야 할 가장 무거운 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단순히 글자를 만드는 것을 넘어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그것은 곧 민족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고 미래의 씨앗을 심는 거대한 투쟁이었죠. 수많은 갈등과 개인적인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세종대왕은 마침내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마침내 훈민정음 해례본이 세상에 공개되던 순간 그것은 단순한 책 한 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 갇혀있던 백성들에게 비로소 빛을 선물하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장엄한 순간이었죠. 새로운 글자를 배우며 환하게 웃음 짓는 백성들의 얼굴에서 세종대왕은 오랜 고뇌와 회한을 씻어내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을 겁니다. 동시에 그 모든 과정에서 홀로 감내해야 했던 외로움과 고통에 대한 회한이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훈민정음은 단순한 문자 발명을 넘어 시대를 뛰어넘는 위대한 군주의 불굴의 의지와 예민 정신이 승리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신 중 하나로 기록되었죠.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만 기억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 할 때마다 마주하는 기득권의 저항, 변화를 두려워하는 관습,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는 리더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수많은 문제와 놀랍도록 맞닿아 있습니다. 훈민정음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시대의 갈등을 뚫고 탄생한 위대한 혁신의 상징인 것이죠. 세종에 숨겨진 고뇌와 치열한 투쟁은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며 마주하는 도전과 변화의 순간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걸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이며 어떤 용기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유산이 과연 어떤 우여곡절을 겪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는지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탐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